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차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모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 연구를 온라인으로나마 경영과학회 회원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연구 토픽들 중에서 최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제 세부 전공은 생산운영관리 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똑같이 OM 트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연구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OM 연구자분들과 유사하게 저 역시 수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적인 모델링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기업의 이익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매니저리얼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론은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이랄지 산업조직론과 같은 방법론을 주로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OM 분야에서도 다른 마케팅이나 IT 분야와 유사하게 기업으로부터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인피리컬 그리고 머신러닝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구들을 최근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저의 연구 토픽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학위 논문으로 주로 진행을 했던 연구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멀티내셔널 펌이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생산법인, 그리고 판매법인, 본사 등으로 여러 가지 디비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각 디비전들의 의사결정의 이해관계가 이 전체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사 측면에서는 이 서로 다른 디비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이 전체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할지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업이 자신의 한정된 리소스, 캐패시티를 각 리테일 디비전들에게 어떻게 알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본 캐패시티 알로케이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조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죠. 이 make or buy decision.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이 중요한 키 컴포넌트를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공급업체에 아웃소싱 할 것이냐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를 또 다룬 바가 있고요. 또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을까 과거를 회상을 해봤을 때 처음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차원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린 테크놀로지를 어답션 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컨트랙 그리고 정부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분야들은 이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은 업스트림, 그러니까 제조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의 키 컴포넌트들 납품하는 서플라이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 관심사는 좀 확장해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죠. 직접 물건을 사게 되는 소비자들과 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리테일러 차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소비자들이 어떠한 교회적인 행태 그리고 전략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호스피털리티 그리고 리테일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2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진행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받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는 Try Before You Buy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인데요. 줄여서 TBYB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TBYB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 최소한 여러 번은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한 경험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TBYB는 이 온라인 리테일 방식을 기존의 이 컨벤셔널한 방법에서 새롭게 바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은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내가 청바지를 산다라고 생각해보면 청바지를 열심히 서치하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찾아서 이걸 배송을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그런 형태로 구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TBY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 TBYB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할 때 자신의 어떠한 신차 정보 그리고 자신의 취향,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보를 회사에 제공을 하게 되고 이 회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먼 스타일리스트와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협업을 통해서 이 사람에 맞는 아이템을 직접 추천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스에 담아서 몇 개의 아이템을 보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이 아이템을 받고 당연히 자기가 직접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음에 안 드는 아이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무료로 반품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과연 이 박스 내에 몇 개의 아이템을 담아서 고객에게 보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스티치픽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할 당시에는 한 5개 정도의 아이템을 담아서 보내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기업들은 또 다른 수량을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몇 개를 보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인지 그 의사결정, 최적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 로직을 밝히고자 하였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 기업의 추천 정확도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이게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궁극적으로 기업의 프로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논문은 이 서비스 캐패시티 알로케이션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나 OM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 공통점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바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 룸, 그리고 에어라인 티켓, 그리고 콘서트 티켓,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그 당일이 지나서는 그 가치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이 서비스 프로덕트들이 소위 말하는 레베뉴 매니지먼트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그런 산업 그리고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또 중요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 캔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 룸을 예로 들어봤을 때 라스트 미닛 캔슬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호텔 룸을 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로 레베뉴 로스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손해가 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호텔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본 결과 40% 정도 캔슬레이션 레이트에 달한다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전략은 뭐냐면 이 동일한 방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리펀더블로 원래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옵션을 제공을 하게 되냐면 좀 더 가격은 할인을 하되 리펀더블 옵션을 제공해서 난 리펀더블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이 둘 중에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이 난 리펀더블 옵션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문제를 봤냐면 문제는 자체는 직관적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호텔 룸이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를 리펀더블과 non-refundable 룸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소비자들이 내가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이랄지, 또 내가 언제 이 호텔룸을 구매하러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은 이런 고객들의 구매 행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소위 캐패시티 엘로케이션이라는 간접적인 레버를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유도를 하고 그 결과 레베뉴를 높일 수 있을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부 때는 수리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막연하게 대학원 와서 경영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경영학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는 이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학원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관리 쪽이 이공계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라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제가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환경, 기후변화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의 연구도 또 OM 분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기로 운영관리 전공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학부에서 생산운영관리 과목 전공 필수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공급망 관리, 요즘에 그래도 핫한 키워드죠. 공급망 관리, 그리고 수리계획법 등과 같은 과목들을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큰 처음에 빅피처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를 해야 되겠다라고 큰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때 상황 당시에 관심 있는 주제들을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최근에는 좀 좁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의 운영관리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연구를 어떤 관통하는 흐름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정한 주제 자체가 큰 공통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사용한 방법론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이펙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인다이렉트 이펙트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의사결정이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결과를 낳게 되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갈수록 환경오염,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운영관리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을 이 생산 과정에서 저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연구는 현재로서는 크게 있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이 식당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과연 요즘에 배달 플랫폼이죠. 배민 같은 플랫폼에 식당에 가입을 하는 게 과연 항상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술집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식당에 방문해서 주문을 한 번 하고 나가진 않죠. 2차, 3차 계속 주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추가 주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과연 항상 식당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박사 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교에 발표를 했던 학교가 경영학과에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회원분들을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